안녕하세요. 스포츠 종로 1번지입니다. 오늘 새벽 23년 36라운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가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총 300경기 출전 그리고 120골 시즌 17호 골을 넣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120호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공동 2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한 골을 더 추가하면 첼시의 라임 스털링 AS 로마의 로멜로 루카쿠와 함께 공동 20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의 결과를 보면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에 2대4로 패배하여 4연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2004년 당시 6연패를 당했을 때 이후 20년 만에 있는 연패였습니다. 시즌 17호 골을 넣었지만 패배가 손흥민 선수의 기분을 가로막았습니다. 경기 뒤 손흥민 선수는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힘들고 실망스러운 오후라며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우린 그걸 마주해야 하고 더 나아지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모두 함께 뭉칠 기회다. 시즌 초반에는 모든 게 잘 풀렸고 모두가 함께했고 모두 즐거웠고 다들 우리가 경기를 보고 싶어 했다며 주장으로서 나도 충분히 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난 항상 주장으로서 팀원들을 최대한 강하게 밀어주고 싶다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는 건 경험이 많은 선수냐 어린 선수냐는 중요하지 않다. 유니폼을 입었다면 모든 걸 주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 감독이 부임하고 초반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나빠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고 세트피스에서 번번이 실점하는 등 약점을 노출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나 표정은 밝지 못한 것이었고 오늘의 경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의 선발 출전 명단을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는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로얄 반더벤 로메로 포로 출전으로 포백을 만들었고 그 위로 벤탄쿠르 비수마사르 그리고 전방에 존슨 손흥민 클루셉스키로 4-3-3 포메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알리송이 골대를 지켰고 알렉산더 아놀드 칸사 반다이크 로버트슨 포백 포지션이고 그 위로 엘리엇 앤도 맥앨리스터 그리고 전방에 살라 각포 디아즈를 넣은 토트넘과 같은 4-3-3 포메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모하메드 살라에게 실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코디 악포의 크로스를 살라가 헤딩골로 연결하여 첫 골 득점을 하였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왼쪽 풀백 앤디 로버트슨이 살라흐의 슈팅이 선방에 막히자 문전에서 침착하게 밀어넣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전반전 공격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도 리버풀의 기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압박을 가했고 토트넘은 이를 열심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버풀을 막는데 급급했고 결국에 수비가 뚫리고 말았습니다. 학포는 후반 5분 오른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3골을 먹히게 되고 경기는 3대0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수비를 하였지만 후반 14분 하비 엘리엇까지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분위기가 다운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포지션을 바꿔 중앙 공격수에서 왼쪽 윙으로 전환했고 후반 27분 히샬리송이 드디어 한 골을 넣었습니다. 포지션을 바꾸고 난 뒤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 뒤 후반 32분 손흥민 선수가 골대 정면에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뒤 골대 하단 구석을 정확히 노렸고 그 슛은 두 번째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토트넘은 이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에게 평점 6을 주었습니다. 이 매체는 히샬리송이 벤치에서 시작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다시 맡았다며 왼쪽으로 이동한 후 훨씬 좋아졌다. 좋은 돌파 장면을 만들어 리버풀 수비진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뛰다가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가고 원래 포지션인 왼쪽 윙으로 옮기면서 활력을 되찾고 골을 넣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 감독은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우리다운 플레이를 했다며 뉴캐슬 첼시전에서는 결과를 떠나 우리의 축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 했다며 전반전만 봐도 우리의 압박이 돌아왔다고 느꼈다고 좋은 점을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면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이 잔여 3경기를 모두 이기고 에스턴 빌라는 2경기를 모두 져야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패하면 4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오는 14일 우승 경쟁 중인 맨체스터 시티와 만나는 터라 일정마저 토트넘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골득실에서도 20골인 에스턴 빌라가 11골인 토트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와 비기고 이 경기는 이겨서 승점 7을 챙긴다고 해도 전패한 에스턴 빌라가 앞섭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중요한 일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는지입니다. 영국 풋볼인사이더는 지난 2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며 시즌 종료 후 주장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측과 대화를 가졌으며 모든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협상 당시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5위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협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에스턴 빌라와 4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4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고 리그 3경기를 남겨두고 빌라보다 점수가 뒤져 있습니다. 지난 3일 첼시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하며 빌라 추격에 실패한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5위로 마칠 가능성이 높지만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손흥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거대한 계약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보너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에 있는 토트넘이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한다라며 손흥민도 토트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원하는지 단순히 계약 연장 옵션만 발동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풋볼인사이더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언급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된다. 토트넘은 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며 7월 32세가 되는 손흥민은 남은 경력, 적어도 남아있는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손흥민이 전성기 기간 동안에만 토트넘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 재계약에 성공할지 아니면 단순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